안녕하세요. 김 실장의 운동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이어트의 실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약 다이어트입니다. 양약. 양약 다이어트의 핵심 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자, 이 약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다이어트 약의 핵심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와 지방 흡수 억제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 외에도 물론 보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추가로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메인은 이 두 가지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건 이제 환각이나 각성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의 약품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정신질환의 치료로 사용되는 약품이죠.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나 중독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약효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이 약들의 부작용 중에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대부분 항우울제가 많아요. 항우울제의 부작용이 식욕을 억제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누리기 위해 식욕 억제의 목적으로 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근데 부작용이 식욕 억제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하나를 권장하며 다른 항우울제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무서운 약이에요. 게다가 이 약들은 중독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자꾸 약의 복용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약을 감기약, 변비약, 이뇨제와 함께 처방을 해줍니다. 왜? 감기약을 왜? 변비약? 이뇨제가 왜? 그 이유는 이 감기약, 이뇨제, 변비약의 부작용 역시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먹기 위해서 다른 약들에 쓰이는 전문 약들을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결국 다이어트 약이란 식욕을 떨어뜨려서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약의 핵심이 결국엔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식욕 억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이 너무 나약해서 나는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 약으로 도움을 받아서 음식 섭취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이 내성도 강하고 부작용도 많고 장기간 복용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을 복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안 먹어서 굶어서 빼는 거예요. 굶어서 빼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죠? 다시 먹었을 때 더 살이 찌기 좋은 체질로 바뀌죠. 왜? 왜일까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죠.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 식욕 증가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해져요. 게다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저장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가 이걸 요요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요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약을 평생 못 먹으니까 당연히 약을 끊고 나면 빠졌던 살이 부작용, 호르몬의 변화,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찔 수밖에 없겠죠. 즉 평생 하지 못하는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몸을 더 망치기만 합니다. 몸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죠. 2014년에 방송된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시면 살 빼는 약의 실체라는 방송편이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흡수 억제제, 지방의 흡수를 억제시키는 약. 막 먹고 나서 변을 보면요, 막 기름 덩어리가 나옵니다. 변으로 같이 흡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흡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 퍼센트 정도 흡수를 막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지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 약의 효과 혹은 내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정보 없이 처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피해야겠죠. 요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주사 다이어트. 대박이에요. 대박. 옛날에 한때 지방분해 주사라고 해서 이름은 참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지방분해 주사로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아미노필린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분이 아미노필린이에요. 자,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강심장제, 이뇨제예요. 아미노필린이. 이 약은 지방분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으로 복용 시에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끌었어요. 아, 동물 실험만 했대요. 다양한 부작용이나 인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천식 치료제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아미노필린과 생리식염수를 투입한 실험에서 지방분해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나와서 논란이 한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맞았던 분들은 좀 멍해졌던 그런 사태가 있고요. 요즘은 거의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에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두 번째가 바로 PCC 주사예요. PCC 주사. 이게 콩 단백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레시틴 성분이라고도 하고요. 리포빈이라고도 하며 데옥시콜린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다양합니다. 이게 지방세포를 직접 녹인다고 한다고 이제 옛날에 많이 광고가 됐었어요. 근데 미국 FDA에서 이러한 주장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피부에 잘못된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어서 흉터를 남기게 하거나 딱딱한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DA에서 보고한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식약청에서 2015년에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우와, 그럼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뭘까요? 역시 가짜뉴스에 속아서 또 건강을 망쳐버렸네. 자, 세 번째, 여러분, 카복시 다이어트. 지금도 많이 하는 곳 있어요. 카복시. 원리를 알아봅시다. 의료용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자 하는 부위에 바늘을 꼽아요, 직접. 그죠? 살을 뚫고 바늘을 꼽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지방을 분해해주는 원리예요. 결국엔 혈액순환은 증가해요. 지방을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주사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멍이나 통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 운동을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지방에 넣어서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과연 운동하는 것과 카복시를 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운동이 좋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주사를 꽂고 살을 빼려고 할까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운동이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쉽고 간편한 방법을 찾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이거에서 살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겠네요. 먹는 건 조절이 안 되니까. 운동은 안 할 거니까. 나이 들면서 근육은 약해져서 살은 더 계속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얘를 점점 더 많이 해야겠네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사실 거예요? 단기간 빼서 뭐합니까? 유지가 안 될 텐데. 다이어트 잘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메조테라피예요. 메조테라피 지금도 아마 많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피부의 진피층에 지방 분해나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물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혼합해서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요법이죠. 이게 비만이나 주름, 탈모 혹은 통증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의 성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 분해를 해주는 약의 성분이 병원마다 다릅니다. 공개를 안 해요. 얼마나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다른 약들과 얼마나 혼합을 해서 섞는 비율 같은 거 있죠.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누가 검증하죠? 그래서 한 지식인이 직접 성분을 의사에게 받아서 공개했어요. 그것도 안 주는 거. 내가 뭐 맞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신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싸워서 겨우 받았대요. 그 주사 성분이 뭔지. 그래서 봤더니 약의 성분이, 놀라지 마세요, 아미노필린. 처음 얘기했던, 지금은 쓰지 않는 그 주사. 그 다음에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혹시 아프니까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 부위. 주사 넣어서 아플까봐. 그 다음에 마로비벤, 소염제예요, 소염제. 왜 염증이 있어요? 소염제 아플 때 맞는 건데 지방 분해하려고 소염제를 줘요? 결국엔 아미노필린이 메인이란 얘기예요. 그 주사를 아직도 맞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약물들의 성분이나 자세한 효과가, 솔직히 부작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알려줍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자격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정말 나라에서 검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편 3편을 기대해 주세요.